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3명이서 만나가지고 한반도의 핵폐기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성공을 하기를 기원해야 되겠죠.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북한밖에 이야기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핵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의 생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가 너무 호의적으로 나가서 약간 의아하기도 한데, DMZ에서 만약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해법을 찾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핵 폐기 그리고 핵 없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만든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되겠죠. 임기 중에. 물론 정적인 이재명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에 대한 평가가 극을 달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트럼프와의 이런 회담이 잘 되기를 기원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려볼 것은요, 어제 뭐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한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한다는 그런 데스노트죠. 데스노트. 안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도 그렇고, 이런 이재명에게 해당되는 현재의 그 소송, 사법부 이런 모든 공격들이 친문 세력들의 작품이 아니냐. 김부선도 그렇고 이재명의 가족사 이것이 공론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300 그리고 드루킹,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전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작동하는 이런 부엉이 세력,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권력은, 그리고 그 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파워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부엉이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공격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권력과 자금력과 어떤 시스템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NS에서 감행해지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도 관사에 관한 문제도 SNS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런 드루킹의 후예들, 친문, 부엉이 세력, 그리고 전해철이 경기도에서 디지털 300을 경기도 그 선거 관련해서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됐죠. 제가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들은 아마 SNS 팀을 가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경기도 관사에 대해서 요즘에 이 똥파리 새끼들이 집중적으로 까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SNS 팀들이 사안, 주제, 그리고 어떤 이슈를 돌아가면서 이재명을 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김부선이면 김부선을 이슈로 삼아서, 공지영이면 공지영의 주장을 이슈로 삼아서, 또는 어떤 이재명의 어떤 도정 업무 추진에 관련돼서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그것을 소지로 삼아서 존나 까는, 그러니까 이슈 선점별 위에서 누가 지시를 내리면 이 별동대들, SNS 별동대들이 이재명이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관사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SNS에서 떠돌고 다니는 게 경기도 관사에 투입된 이런 인테리어라든가 집기 자재,
그리고 거기서 가장 문제된 거 뭡니까? 침대죠. 침대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별이 5개가 아니고, 침대가 500만 원이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재명 도지사의 이 부부의 신혼생활을 위해서, 경기도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쳐박아도 되느냐 하면서, 존나 까기 좋은 소재죠. 혈세를 부부가 잠자는, 나등규는 이런 선정적인 말까지 섞어가면서 500만 원이나 혈세를 투입해야 되냐. 이런 얘들의 제2의 신혼생활을 하는데 도민들의 혈세를 부어놔야 되느냐. 정말 울고먹기 좋죠. 소재도 그렇고 단어 쓰임도 그렇고 라꾸라꾸 침대를 써야지. 어떻게 도지사가 혈세로 500만 도지사가 진정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라꾸라꾸 침대를 사가지고 접이식 침대로 하면서 써야지. 어떻게 주민들의 혈세로 그 비싼 침대를 샀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공격하기 딱 좋죠. 차라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걸 띄우시지 그래요. 8월에 개각에 그 데스노트에 의하면, 아킬레스건 문건에 의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처음에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번 8월 개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김진표 국무총리, 그리고 뭐 국민들이 이제 경제, 뭐 고용 불안, 서민 경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까지 관료 생활하면서 김진표가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경제 관료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김진표를 경제부총리로, 국무총리로 이렇게 세운다는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폭망이죠. 차라리 똥파리 새끼들이 김진표 국무총리설이라 주구장창 띄우면 되는데 이재명 공격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그 경기도지사가 관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논란이 많이 됐죠. 저는 그게 크게 개념치 않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도지사의 한 시간은 1350만 원 시간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는 도민들이라면 도지사가 차라리 1시간 더 아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별로 크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라든가 똥파리들 공격한 거 보면 가관이에요. 뭐 구시대의 유물이라니,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느니, 시민의 혈세를 이런 공무원들의 그 잠자리 해결하는데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런 공격들을 하는 거죠. 그건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관사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업무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쓰는 혈세보다 더 100배 더 효율적 성과를 달성한다면 관사를 더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뭐 굿모닝 하우스라고 남경필 시대에 뭐 그것을 개방해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이것은 좋죠.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이 착하니즘에 대해 빨리 벗어나야 돼. 착하니즘. 정치인은 착해야 돼. 아껴 써야 돼. 유럽의 그 국회의원들처럼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해야 돼. 연병을 당신 보고 한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해가지고 봉사하라고 뭐 하실 거예요? 유럽 주먹탱이만한, 우리나라보다 유럽 작은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뭐 유럽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땅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럽 나라들은요, 거의 서울시 정도밖에 안 한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나라는 당연히 봉사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국민 성향도 다르죠. 운영하는 규모도 다르고. 자, 그런데 당신 보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 돈 들여서 봉사식으로 라꾸라꾸 침대 하면서 일하라고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저는 실사구시다, 합리적이다, 실용적이다, 업무 효율을 추구한다, 그런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관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구나. 분당에서 경기도청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리고 트래픽잼이 걸리면 더 걸릴 텐데 그 아까운 시간을 전략에서 좀 더 많은 일을 본격적으로 해볼 것이다, 이런 다짐으로 관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스타일상 경기도지사 4년만 하고 그만둘까요? 대통령이 안 나가면 사고박이 3번 연속 연임이 가능하죠. 12년 정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 안 나가고 경기도 지사로 계속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맘먹고 경기도 관사를 활용해서 10년 경기도지사를 아마 꿈꾸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하우스가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관사로 돌린 이유는 뭐 다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적자가 엄청나게 많고, 하루에 뭐 10명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다고 하죠. 갤러리로도 활용하고. 근데 하루에 10명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나
뭐 적자가 몇 억 된다고 하죠. 실질적인 이용률이 2%도 안 된다. 자, 사람들이 참 그래요.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는 것은 가만히 있고, 경기도지사가 일 저 열심히 해보려고 경기도 관사에 들어가는 건 더 요구를 하고, 어떻게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경기도 관사로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거기에 부가가치로 쓰는 돈보다 몇백 배 더 창출하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지. 경기도민들한테 갤러리, 그 다음에 뭐 게스트하우스로 하루에 10명도 안 쓰고 이용률이 2%도 안 되는 그걸 방치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물론 그 가치는 있지. 시민들의 품으로 시민들에게 뭐 보여준다, 돌려준다, 착하다. 도지사가 착하게 시민들의 품에서 뭐 시민들에게도 돌려주고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도 하고 이런 것이 좋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적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적자는 뭐 감당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거 다 떠나서 다 좋습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관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신혼부부들, 제2의 신혼부부를 살고 있는 이재명 부부를 위해서 관사가 쓰이느냐, 그에 대해서 비난이 있으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또 머리를 돌렸겠죠. 그렇게 하면 비난이 있으니까 숙식 장소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경기도 공식 입장은 이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관사는 5월 27일 날 2019년 5월 27일 날 발표한 입장문이에요. 도지사 공간은 도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에 문화 공간으로 개방을 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업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스타일이 그거죠. 도지사 업무 사무실도 다 개방해버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죠. 그 스타일하고 똑같은 것을 이 공간에도 접목을 하겠다는 거야. 공간을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목욕이나 하고 샤워나 하는 이런 단순한 그런 시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 역할, 그러니까 도청하고 가까우니까 즉각으로 즉응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 다음에 공간 내 지상 1층은 접견실, 그리고 소연회장, 그리고 도민 문화 공간으로 개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개방 정신하고 똑같아요. 도지사 집무실 개방하는 것처럼 개방하겠다는 거야. 또 신청을 받고 뭐 파티를 하거나 회가변을 하거나 뭐 돌잔치를 하거나, 물론 신청을 통해서 개방을 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라. 소연회장 등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2층 집무실은 심야 또는 연휴 기간에 각종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 발생 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자 업무 시설로 이용하겠다. 당연히 도지사 이재명 스타일상 뭐 야근을 하거나 업무가 지연이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것이 뭐 이재명 지사 부부가 숙식 공간으로,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말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스타일상 이거를 주거 공간이자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재명 도지사나 김혜경 여사가 거기서 숙식을 하거나 거기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와서 접견 장소라든가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 SNS 친문 세력들, 두리경 후예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제2의 신혼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1층 업무 공간이나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개방을 하고 2층은 컨트롤 타워 역할로 주거 공간이자 업무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재 2층은 이재명 도지사의 단독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를 500만원짜리를 설치했다는 것이고 욕조도 얼마를 했죠. 그런데 제가 영상 앞에서도 도대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저도 궁금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을 오픈하고 공적으로 활용한 것은 5월달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이라든가 그리고 굿모닝 하우스를 이재명 도지사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이후로부터 벌어진 공간 활용 상태를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외부 방문객들을 뭐 받아들이기도 했고, 뭐 근로자 단체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과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온 뭐 중국 당서기, 경제 그 당서기를 공간에서 접견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경기도 내 시의원, 군수들 초청해가지고 접견도 하고, 그 다음에 1주년 뭐 기자회견도 관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관사를 제가 영상 앞에도 붙였지만 많은 일들이 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접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의 그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하나의 그 공무원들의 어떤 권위의식을 살리고 먹고 똥 싸고 그런 장소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다운 업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자, 그런데 다 좋아요. 이재명 도지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침대를 500만원짜리를 꼭 사야 되냐? 다른 것은 다 탁자, 회의용, 테이블, TV, 40인치. 자, 참고로 우리 집에 있는 TV는요, 저희 집에 있는 TV는 65인치 TV입니다. 자, 경기도 관사에 쓰고 있는 이런 집기들에 대한 것은요, 저는 똥파리 새끼들이 얼마나 대가리가 좋냐면, 회의용 테이블, 탁자, 의자, 뭐 이런 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침대, 그리고 욕조. 상당히 울고 먹기 좋고 성정적이고 이슈화 시키기 좋은 거죠. 똥파리 새끼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거죠. 작전 펼치고 이재명이를 골탕 먹이고 명예를 실질시키고 이미지를 퇴색시키기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죠. 500만원짜리 침대다. 욕조다. 얘들이 제2의 신혼생활을 하려고 시민의 혈세, 고혈을 짜낸 이 혈세로 쓰고 있다. 펑펑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몰고 늘어간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차라리 500만원짜리 왜 침대를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500만원짜리 침대 사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자, 경기도지사 신분이나 직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리고 서울특별시라든가 경기도지사 거의 한 1,300, 1,000만 명 이상의 초대형 도시에 있는 장관급이라면 오히려 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라꾸라꾸를 침대를 쓰고 2층에서 중국 당서기가 와가지고 접견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저녁 늦게까지 접대를 하고 2층에 라꾸라꾸 침대에서 잔다. 괜찮죠. 청년 결백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자, 그런데 현재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침대가요, 에이스 침대인데요, 킹 침대죠. 저희 집에 있는 것도. 근데 침대 사이즈가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정사각형이야. 숙면이나 수면에 대해서 상당히 고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트리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하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가 400만 원입니다. 물론 틀 가격은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뭐 제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면이나 침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혈세라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라꾸라꾸 침대 쓰면 되는데 왜 500만원짜리 침대를 사느냐 이거죠. 거기서 김혜경이랑 뒹굴 거라고 생각하면서 애들이 엄청나게 선정적으로 몰고 늘어가죠. 킹 사이즈 침대라는 거죠. 다른 건 뭐 집기나 헤이 테이블 이런 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침대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박근혜처럼. 박근혜 그 침대 봤죠? 공주형 침대. 뭐 울긋불긋하고 공주들이 앙드레 뭐 프랑스 앙뚜아뚜 이런 공주가 사용했던 그런 공주 같은 침대. 설마 그런 걸 갖다 놨지는 않겠죠?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공격을 한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을 했지만 경기도지사는 그 장관급이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침대를 500만원짜리 사라고 아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경수도 관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살고 있는 관사는 아예 신축을 한 관사야. 몇백억짜리 관사란 말이죠. 신축을 한 관사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김경수는 그러면 왜 욕을 하지 않는 거야? 김경수는 아예 새 집에서 살고 있다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집기 얼마짜리인지 한번 똥파리들한테 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것을 대비로 공개를 하지 않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자, 김경수가 쓰고 있는 침대는 얼마인지, 김경수가 쓰고 있는 탁자, 테이블, TV, 욕조는 얼마인지, 똥파리들은 왜 그것은 지적을 하지 않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도 한번 공개 청구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5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나라 일터라고 있죠. 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집기품들은 할인이 안 돼. 세일도 안 되고 정품만 사용해야 돼. 국방부의 이런 뻥튀기, 군수 비리하고는 좀 비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나라 일터에서 공개 입찰을 하는데 아마 세일을 하거나 우리가 11번가나 옥션에서 사는 것처럼 10% 할인, 20% 할인, 땡처리 이런 걸 차라리 사면 좋겠지만 이 공공기관, 총무부, 경기도청에서 있는 총무부에서 예를 들어 하는 이런 거는 정품으로 사야 되고 할인 하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짜리 장급에 해당하는 도지사의 이런 직기를 사용하는데 아마 500만원짜리가 아마 적합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김경수라든가 강원도지사라든가 자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 오거돈 시장, 그 다음에 부산시장,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경남지사, 서울 같은 경우 서울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박문순 시장이 관사에 산다는 소식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전세로 산다고 제가 들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관사로 살고 있는 도지사들이 많다. 근데 왜 이재명이만 그렇게 난리냐? 그리고 왜 이재명의 침대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재명이를 죽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집에 있는 TV도 65인치예요. 우리 집에 있는 TV도. 그 TV 갖고 지랄이야. 제가 영상 앞에 띄워준 그 테이블에 마주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접견 장면들,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관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 앞에 많이 붙여놨죠. 아마 이재명 도지사는 관사를 아마 그렇게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접견 장소. 그 다음에 경기도 내 그 의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 그리고 기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도 관사에 한번 방문해서 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 중국 또는 해외의 그런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에 방문했을 때 이런 접견 장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관사가 가지고 있는 오랜 그 나쁜 이미지, 권위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변모시키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도지사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더 이익된 걸로 한다면, 관사가 꼭 오래된 그 옛날에 학교 관사, 도청 관사 이런 그 쾌쾌 묵은 그런 나쁜 이미지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좋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시간을 전략하고 자신이 1350만 명의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곧 금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전략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품위 있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경기도 관사를 선택한 것은 다행인 것이다. 그리고 똥파리들의 이런 공격은 다른 김경수라든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지랄이냐,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다른 지방 관사의 침대는 얼마짜린지 그것도 한번 좀 말을 해봤으면 좋겠다. 도지사는 장관급이다. 아마 그 장관급에 맞춰서 총무부에서 아마 조례나 어떤 그런 루틴한 이 정도 계급이 되면, 지위가 되면 침대 가격은 얼마, 집기 가격은 얼마, 텔레비전 몇 인치 이상 뭐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을 것이고, 테이블도 아마 이렇게 규격화된 단가가 정해져 있다. 나라 일터에서 입찰을 통해서 사게끔 돼 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라는 그 지위에 맞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침대를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박근혜 그 침대하고, 박근혜는 솔로지, 킹 침대도 아니지. 근데 박근혜는 침대 3개나 쓰고, 그리고 거울장, 그 다음에 휴지통 70만원, 80만원짜리 썼다는 거 아닙니까? 호두깎이 휴지통. 이재명 도지사를 그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모욕을 주고 탐관오리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자, 이재명 도지사가 라꾸라꾸 침대를 쓰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500만원짜리 아니고 498만원, 우리 보통 만원 하면 9,900원 이거 가격 매기는 거 있죠. 차라리 그 정도 가격을 샀으면 비단이 더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AS 매트리스 400만원짜리입니다. 침대 가격은 말은 안 하겠지만요. 이렇게 침대가 요즘에요, 브랜드 좀 있고 하면 뭐 2,300씩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뭐 2층을 단독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김혜경 여사가 여기 가서 머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워낙 시간을 아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도청에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워낙 경기도의 업무 자체가 항상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 상황 하에 이걸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간 운영 방식을 밝혔지만, 이재명 스타일 같은 경우는 도지사 업무 자체가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비상 상황이라고 간주하고 아마 여기서 숙식하면서 아마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500만원짜리 침대 좀 비싸긴 하지만 차라리 라꾸라꾸 침대보다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누워서 일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이윤을 경기도민들에게 돌려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한 400만원 정도 했으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똥파리들 이재명 도지사를 욕먹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500만원짜리 침대가 이재명이가 해야 될 일, 할 일, 이뤄낸 일, 앞으로 이뤄야 될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될지. 그리고 저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 가격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 인테리어 한번 하더라도 평형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있죠. 현재 경기도 그 굿모닝 하우스는 7,2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다고 해요. 인테리어 비용이. 우리 40평형대, 저 같은 경우 40평형대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나 깔고 도배 장판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죠. 하여튼간
너무 이재명 도지사를 욕할 수도 있지만 업무 효율 차원에서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지만 아마 자신이 더 이것을 더 몇 배로도 업무 효율을 달성해서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처럼 이재명을 공격하는 친문 똥파리 새끼들의 감시와 견제가 언제든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침대가 500만원짜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재명 도지사가 사인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 폼에 따라서 아마 집기를 구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엉뚱한 한 가지가 이재명의 많은 일들을 폄하시키고 비방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몸 조심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저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좀 더 홍보해주고 이재명 도지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이재명 도지사는 책 잡힐 일 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